걔 보고는 웃을 줄도 아네. 어머 하고 싶으신 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해요. 뭐가 죄송해? 남들한텐 굽신굽신하면서 왜 미안한 게 없어 나한테. 우리들의 블루스 19와 옥동과 동석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특히 모자 관계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깊이 있게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했는데요. 과연 어떤 장면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긴장되면 네 부모님 반드시 날 싫어할 거야. 어머 남들한텐 죄송한지 미안한지 한 게 없으면서도 굽신굽신하면서 왜 미안한 게 없어 나한테. 먼저 김밥 먹자 아픈 엄마. 옥동의 고집에 져주고 많은 동석의 모습은 많은 아들들이 공감할 만한 장면이었죠.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 옥동이 유독 김밥을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엄마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동석의 뒷모습에서 짠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자식의 애끓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순간이었죠. 무사. 가게 김밥 먹으러. 위암이 시려면 무슨 김밥? 아 국밥 드십소. 김밥 먹게. 다음은 정준의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영옥과 정준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제주에 정착한 영옥과 선장 정준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서로의 존재를 든든하게 여기며 깊은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이 드디어 정준의 부모님께 영옥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잔잔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영옥과 정준의 사랑은 많은 시청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죠.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발걸음으로 정준의 집을 찾아가는 영옥의 모습은 마치 제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생생했습니다. 그건 변함없어.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님이 혹시나 누나 마음에 안 들게 해도 3번은 참아줘요. 영옥을 가족으로 받아준 정준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밥 위에 큼지막한 고기를 올려주며 밥 많이 먹어라라고 건네는 정준. 어머니의 한마디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옥을 딸처럼 아껴주는 정준 부모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옥을 안아주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먹으라. 다리 풀라. 다리 풀고.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시 옥동과 동석 이야기로 돌아와서 옥동의 평생 소원을 다 들어주려는 동석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 옥동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동석의 모습은 겉으로는 까칠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효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주 곳곳을 다니며 엄마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가고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동석의 노력은 옥동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석은 과연 단순한 효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아직 풀지 못한 엄마와의 오래된 감정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시청자들은 동석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궁금해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이심 싹 다 말씀 없어. 나가 다 들어줄 거다. 목포 가서 종원에 가서 제사 지내고 또 뭐 병문안간 옥동이 춘희와 아들 만수에게 전하는 슬픈 인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옥동의 행동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저미게 만들었죠. 특히 만수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옥동의 모습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뒤 남겨질 춘희와 만수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옥동의 표정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은 무사 파마씨. 원수 얼룩 나사이. 누나 죽으면 걸어서 떡 먹으러 오라. 옥동은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아끼는 동생 춘희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홀로 남겨질 춘희가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는 옥동의 모습은 춘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서로 툴툴거리면서도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던 옥동과 춘희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자매간의 지난 우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옥동의 걱정은 춘희에게도 전해져 두 사람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걱정하는 옥동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내년에 만수 걷는 거 보고 후년에 은기 학교 가는 거 보고 오라. 급할 거 어쩌? 글 모르는 옥동을 구박하는 동석의 아직도 그를 몰라라는 대사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사실은 옥동에 대한 동석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그를 몰라 겪었던 서러움을 동석은 기억하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를 모르는 옥동을 보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가 세상에 대한 무지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아들의 깊은 연민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동석의 진심은 옥동을 향한 그의 애증 관계를 잘 보여주었죠. 짜지. 아직도 글을 몰라? 누나랑 나랑 어려서 글자 가르쳐준데? 아니 가르쳤는데도 바보지? 이거는 동석은 제사 치르러 온 옥동에게 무심한 의붓형들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친어머니인 옥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옥동이 제사에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사를 하면서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옥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무시하는 의붓형들의 태도에 분노하는 동석의 모습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주지 않는 형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새끼 오늘 어머 제사 오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때 말해시나니. 근데 이 새끼가 이사했다는 얘기를 안 했네. 앙숙인 의붓형과 마주친 동석의 시비터는 디스전은 극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의 골이 깊었던 터라 동석은 의붓형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도 옥동의 병세로 인해 더욱 예민해진 동석은 의붓형과 날 선설전을 벌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들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오랜 갈등과 불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동석은 자신이 겪었던 서러움을 형에게 토해내며 해묵은 감정들을 쏟아냈습니다. 뭐 해먹고 사냐 너는? 만물상. 넌 뭐 큰 사업하다가 망해 처먹고 김치 공장한다고 소문으로 들었다. 이 도둑놈의 자식 동석에게 막말하는 의붓형의 폭발한 옥동의 모습은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제사에 참석한 옥동에게 의붓형이 심한 말을 퍼붓자 평생을 참고 살아왔던 옥동이 드디어 폭발하고 맙니다. 자식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엄마는 없겠죠. 옥동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의붓형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옥동은 의붓형에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장면은 옥동이 얼마나 동석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지같이 사는 것들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도둑질이라고 말이야. 그지 같은 것도 불쌍해서 걷어줘? 저 결국 의붓형에게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전한 동석은 장례도 오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옥동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심한 태도를 보이는 의붓형들에게 동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날 선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라,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고 외치는 동석의 목소리에서는 형들에 대한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동석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친어머니인 옥동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형들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동석의 단호한 결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장례도 오지 마. 너는 작은 어머 말기한 얼마 안 남았어.
말기암의 고통을 참아내는 옥동을 보며 동석은 안쓰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점점 기력이 쇠해가는 옥동의 모습을 지켜보는 동석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자식의 심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죠. 동석은 옥동의 곁을 지키며 말없이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으로는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동석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옥동의 서운한 대답에 동석은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동석은 엄마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받고 싶었지만 옥동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미안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던 동석에게 옥동의 대답은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모자간에 풀리지 않는 감정의 골은 여전히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리는 이들의 대화는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미안할게. 나가 너한테 뭐 있어? 그땐 다 힘든 시기였다. 뒤늦은 변명하는 의붓형을 동석은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기 때문이죠. 동석은 이제 더 이상 형들의 변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가족에게 뒤늦게 찾아와 변명하는 모습은 동석에게는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석의 차가운 태도에서 그가 겪었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어려서 그땐 다 힘든 시기였다. 마지막으로 밉고도 원망스러운 엄마 옥동의 소원을 풀어주러 떠나는 동석의 모습은 이들의 관계에 대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동석은 여전히 옥동에게 쌓인 원망과 서운함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소원만큼은 꼭 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운 정고운 정다 들었던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동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옥동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그녀의 소원을 풀어주려는 동석의 모습은 모자간의 애증 관계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래 가자 마당님. 그리고 거 가고 나면 어머 당신이 원하는 건 거기서 끝. 그 다음은 내 차례야. 기대하시. 과연 동석은 옥동과의 관계를 온전히 매듭 지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